청운읍의 그림자. 제3부 침묵 속의 증언자. 증언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동안 침묵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손미영, 59세. 1995년 당시 청운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혜란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박성률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혜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어느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박성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성률 선생님이시죠? 제 이름은 손미영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혜란이의 친구였습니다. 박성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를 아시는군요? 네. 같은 반이었어요. 1995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건을 조사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청운읍은 작은 마을이에요. 소문은 빨리 퍼지죠. 손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혜란이가 사라진 그날 밤을요. 박성률은 이정숙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정수가 증인이 나타났어. 혜란이의 친구였던 사람이야. 이틀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손미영은 59세답지 않게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그날 우리는 넷이서 청운역에 갔어요. 손미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혜란이, 그리고 친구 둘.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음료수 마시고 사진도 찍고 평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9시쯤 되니까 다들 집에 가야 한다고 했죠. 저희 셋은 먼저 갔어요. 혜란이만 남았고요. 박성률이 물었습니다. 왜 혜란 씨만 남았습니까? 손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는 오빠라고만. 저희는 그냥 집에 갔어요. 이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경찰에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손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제가.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혜란이가 사라진 다음 날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 경찰이 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 너희 미래를 위해서라고. 박성률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침묵하신 겁니까? 손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비겁했어요. 혜란이를 버린 거예요. 박성률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미영 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혜란 씨가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했죠? 손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멍가게 할머니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혜란 씨가 검은 승용차에 탔다고 했어요. 기다린 게 아니라 차가 와서 탔다는 겁니다. 손미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저는 정확히 기억이. 이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혜란 씨가 차에 탄 걸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손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먼저 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른 친구가 뒤돌아봤을 때 차가 있었대요. 박성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미영 씨, 당신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십니다. 손미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발 이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3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성률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미영 씨,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혜란 씨를 위해서라도 당신도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손미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는 먼저 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검은 차가 왔어요.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혜란이는 그 남자를 아는 것 같았어요.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남자는 혜란이에게 뭔가 말했어요. 저는 멀리서 봤지만 혜란이 얼굴이 굳는 게 보였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박성률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하지만 차는 기억해요. 검은색이었고 옆면에 뭔가 로고가 있었어요. 철도 관련 회사 같았어요. 이정숙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불에 탄 사진. 이 차입니까? 손미영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 차예요.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윤도아 씨 아닌가요? 박성률과 이정숙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도아를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이 혜란이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저는 손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혜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그냥 뛰어갔어요. 집으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혜란이를 본 마지막. 손미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도망쳐서. 박성률은 손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17살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무서웠을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혜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도아가 왜 그날 밤 그녀를 데려갔는지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후에 윤도아를 다시 본 적 있습니까? 손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앞에서 봤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차에서 내려 다가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 그렇지? 라고. 그리고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률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야 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있다면. 하지만 손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30년이 지났는걸요. 제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전 아직도 무서워요. 윤도아는 지금도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박성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에 탄 사진이 있고 기자의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사람은 진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언젠가 다시 깨어납니다. 30년 동안 손미영은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도망쳤다는 죄책감, 친구를 버렸다는 죄책감. 하지만 이제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1995년 8월 12일 밤, 윤도아는 김혜란을 검은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 혜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김혜란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윤도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냅니다.
청혼읍의 그림자. 30년 전 사라진 소녀의 진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